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앉아봤어요. 아유, 저희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고여 있을 수만 없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 컨텐츠의 이름은요. 이름하여 톡톡톡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똑똑똑이 아니라 톡톡톡이에요. 템템템이 아니라 톡톡톡. 제가 뭔가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교양인, 지식인들을 좀 모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러분의 시선에서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아주 알찬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두려워요. 이 콘텐츠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한 분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고 나서 진짜 이분을 만나고 싶다. 이분이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흔쾌하게 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성된 톡톡톡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최초로 과학자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과학자분을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아주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 보듯이 지금. 네. 저랑은 너무 먼 분야였어서 과학자분과 만날 기회가 네, 저도 사실 연예인 집엔 처음 처음이에요. 오셨어요? 네네. 그럼 다들 지금 네네. 처음이네요. 예. 네네. 저희 집에 오늘 모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교수님. 저는 그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AI 시대가 저는 그냥 먼 바다에서 저 물결이 이렇게 일고 있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물결에 휩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매일마다 놀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거의 1950년도에 처음 제안이 됐었고 영화에는 자주 등장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 영화도 있고 별의별 영화에 AI가 항상 나왔었는데 현실에선 없었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뭐 집에 대부분 AI 스피커들 하나씩 있었겠죠. 맞아요. 정말 화가 나서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결국 AI가 불가능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3년 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챗 GPT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버렸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인간의 언어를 이야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놀랍게도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야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능력까지 이 녀석들이 지금 하나하나 가지기 시작해서 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범용 인공지능도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범용 네. 인공지능.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잘 뒀죠. 그리고 챗 GPT는 대화를 잘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AI는 네. 인간의 특정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은 뭐냐면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예요. AGI는 현실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3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AGI는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빨리 등장해도 몇십 년 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지다 보니 오픈 AI의 샘 얼트만 같은 분은 5년 안에 현재 AGI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AGI가 이렇게 상용화되면은 어떤 미래인지를 좀 그려주세요. 네, 우선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보통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그분들은 AGI 미래를 유토피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같은 우와. 미래. 자, 그게 뭐냐면 AGI가 가능해지면 대부분 일을 기계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활동, 기술 개발도 대부분 AI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대부분 생산적인 일은 다 기계가 해요. 그리고 대부분 기술 발전도 AI가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했던 대부분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핵융합 에너지, 그거를 드디어 AI가 풀어주면 무한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질병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을 풀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노동하고 소득은 분리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소득이 네. 적어도 한국에서는 노동으로 우리가 버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쵸. 간에. 그런데 그 포션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소득 없이는 또 안 되잖아요. 네. 노동이 아닌 비노동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비노동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라면 투자일 수도 있죠. 주식. 투자, 주식, 뭐 암호화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이라고 아마 안 부를 것 같은데 미래 세상에서는 영향력도 아마 화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향력. 뭐 연예인들도 사실 비슷한 거죠. 네. 나영 씨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영향력인 거잖아요. 영향력. 예를 들어서 뭐 나영 씨가 옷을 입은 거하고 제가 옷을 입은 거하고 네.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구매 욕구가 너무 이렇게 동의하셔도 안 돼요 지금. 이럴 때 제가 이걸 던진 건 교수님이 입어도 영향력 있으시나 그 말을 기대하고 던진 건데 그렇게 팩폭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영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의 하나의 그 이 포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는 고민할 수 있는데 이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해서 기술 발전 속도는 3달에 한 번씩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똑같죠. 교육도 똑같고 똑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도 맞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약간 비운의 세대가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산업혁명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모든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20년, 30년 걸려서 7, 80% 직업은 사라집니다. 그전 직업들은. 그리고 50년, 60년 또 기다리면 뭔가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있어요. 20년 정도. 그 친구들은 예전 직업은 다 사라졌는데 새로운 직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중간에 누가 그 세대가 될까 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어떡해. 다시 말해서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친구들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부터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걔가 이길 거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실행도 하고 잠도 안 자고 인간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망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딱 사이에 끼인 세대, 지금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은 나영 씨 아드님은 지금 11살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60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먹여 살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없을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60살까지요? 말도 안 돼. 그게 절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도 오늘 여기서 다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요? 왜냐면 다 알려지면 남들이 다 쫓아오면 제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도 아니,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 20%는 남겨두고 지금은 한 5가지가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워낙 기술과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한 달 전 지식도 의미가 없고 일주일 전 지식도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지식, 사회가 바뀌는 만큼 기술이 바뀌는 만큼 계속 내가 폴로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뭐 수능 시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그 속도, 세상이 바뀌는 거를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새로 나온 뭐 챗GPT라든지 뭐 다 이런 걸 다 써보셔야- 써봐야 돼요. 당연히 다 써봐야 돼요. 이런 걸 보통 얘기하면 제 지인들은 그냥 챗GPT하고 수다 좀 떨다가 뭐 고양이 한 마리 그려보고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네, 되는 좌절도 해야 되고 실패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다 떠는 거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나영 씨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설책 한번 써보세요. 100장짜리 소설책. 그리고 10장짜리 만화책도 아드님이랑 한번 그려보고 아이들이랑
한 1분짜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다 가능해요. 이젠 도구들이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아이들도 쓸 수 있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쓰시면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만의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네. 뭐죠?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적응해도 실패할 확률이 꽤 높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운동선수들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선수는 진짜 유명한 선수, 또 한 선수는 좀 덜 유명한 선수인데 능력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하고 보니까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실패는 다 해요. 확률적으로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선수들은 큰 실수를 하고 2, 3일이면 다시 돌아와요. 능력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만에. 근데 그거를 계속 가슴에 가지고 있고 3개월, 6개월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은 다시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죠? 지금은 실패하는 것 자체를 이제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정답을 맞춰야 그렇죠. 되고 실패하면 막 큰일 난 것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실패하면 실패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실패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패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걸 숨길 필요도 하나도 없고 단 그걸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다. 이건 훈련시키면 대부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네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 세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은 덜 중요한 거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하루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맞아요.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수능 시험에 필요한 핵심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런데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 근데 그 필요 없는 것들의 대부분은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아이들에 대한 이상한 헬루시네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 이것만 빼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 생겨요. 그럼 그 시간을 잘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을 저희 애들은 많이 시키거든요. 네네네. 테니스도 하고 네네. 농구도 네, 하고. 운동은 좋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 운동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운동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운동에 진짜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갈 거다면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관심사가 다른 데도 있고 다른 걸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살짝 좀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일정보다는 하루에 한 2-3시간 여유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배우게 하는 그리고 정할 게 없으면 재우면 돼요. 잠자는 건 항상 도움이 됩니다. 뇌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능력은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이들 보면 학교나 공부하고 상관없이 정말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는 거의 막 무한의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게 뭐 레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한 특정 분야에서는 본인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남들하고 차별된 본인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본인만의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곱하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는 그러면 언제 잘 만들어질까요? 저는 결정적 시기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정적 시기가 뭐냐면 대부분 동물들, 특히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 결정적 시기라고 보통 부르고 사람은 태어나서 첫 10년에서 12년이라고 지금 알려져 첫 있어요. 10년에서 12년이면은 저희 큰애. 딱 그렇죠. 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뇌가 말랑말랑해요. 결정적 시기에는 경험을 통해서 뇌의 연결고리가 바뀌어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랜덤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대신에 연결고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한 10년 동안 내가 경험하는 정보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 말고 경험을 안 하는 길은 다 잘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험의 다양성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지금 9살 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흡수 능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꼭 바이브 코딩 가르쳐 주세요. AI로 코딩하는 거 이거 하잖아요. AI가 모국어가 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AI는 우리한테 외국어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뇌가 굳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뇌가 아직까지 말랑말랑한 친구들은 지금 AI를 많이 쓰고 배우잖아요. 그럼 AI가 그 친구들의 모국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좋든 나쁘든을 지금 떠나서요. 그럼 AI 시대에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친구들은 AI 네이티브들이에요. 아, 지금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AI 네. 언어를 가르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AI 네이티브가 되는 게 지금 생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챗GPT를 쓸까요? 제미나이를 쓸까요? 이거는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챗GPT는 특히 한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쓰셨고 오래전부터 쓰셨기 때문에 챗GPT는 개인화가 많이 돼 있고 가장 모범생은 제미나이인 것 같아요. 특히 제미나이가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네, 한국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겠죠. 구글은 많이들 쓰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국어는 확실히 제미나이가 제일 잘하고, 그리고 특히 제미나이가 멀티모달이라 그러죠. 내가 혼자서 뭐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갖고 뭐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 그냥 수다 떨고 싶다. 챗GPT. 그다음에 아주 특화된 거, 예를 들어서 AI로 코딩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클로우드가 제일 좋아요. 에이전트도 클로우드가 아주 잘하고 보안도 클로우드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 쪽 비즈니스로 쓰시는 분들은 클로우드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아, 다 그게 있네요. 네네. 특화된 게. 조금씩 있는데 이건 또 6개월 후에 달라질 수도 있어. 이게 모델이 새로 나올 때마다 지금 뭐 난리잖아요. 서로 성능들이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러면 저는 숙제할 때, 아이들 숙제할 네네. 때 챗GPT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의 이슈죠. 네네네. 우선 첫 번째, 모든 숙제를 챗GPT한테 맡기면 챗GPT한테 졸업장을 주면 돼요. 나중에 학교에서 지식은 내재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스타디를 보면 챗GPT는 언제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교육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거 풀거나 이럴 때도 이거를 이미 아는 사람이 활용하면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요. 도움이 진짜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조차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챗GPT로 숙제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아주 조심스러운데 뇌에 도움이 안 되거나 나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AI의 도움을 받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단 그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배워놓고 AI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챗GPT한테 그 아이가 숙제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걸 읽고 제가 말해주거든요. 그러지 말까요? 아니요,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챗GPT를 보여주지 말고. 저는 엄마가 설명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고 그거를 제가 안 것처럼 얘기해 주는 네, 게. 근데 그 챗GPT가 해주는 대답을 그 엄마가 직접 알면 제일 좋고요. 그 대답을.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솔직하게 양쪽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I는 이렇게 했다. 우리가 AI가 해주는 얘기가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헬루시네이션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아첨을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무조건 잘했다 그래.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를 한번 써서 챗GPT한테 이거를 그냥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 어때? 그렇잖아요. 난리가 날 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아첨을 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래요. 이 시 진짜 구리다. 근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좋다라고 거짓말해야지 하고 거짓말로 얘기해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논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논문이. AI 모델들이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그 논문도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을 더 숨겨야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얼굴이 얘 진짜 생각은 절대로 아니에요. 얘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AI 안전성 연구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쓰는 챗GPT랑 교수님이 쓰는 챗GPT랑 생각이 달라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그거 인기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나랑 나눴던 대화를 기반으로 나에 대해서 냉철하게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니까 있는 거 다 얘기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뭐라 그러던가요? 얘가 너무 팩폭을 해서 나 대낮에 낮술 마셨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맨날 나한테 아첨하고 뭐 대식님 최고다 맨날 그러더니 딱 하고 나서 갑자기 야 대시가 그리고 말톤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말도 안 돼. 저는 그 챗GPT가 그냥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나영 씨 챗GPT는 저랑 대화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는 가진 정보가 다르죠. 지금 당연히. 다 다르구나. 그 챗GPT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가 학습된 과정이 인류가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에 올려놓은 모든 문장을 학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은 결과적으로 맞든 틀리든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결국 AI가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문장을 읽었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난 5,000년 동안 문자로 남겨진 인간의 생각을 다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챗GPT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역할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롤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되겠네요. 너가 보급 편집장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거예요. 이번 네. SS 트렌드를 네. 좀 읽어줘봐. 네. 네. 막 이렇게 네. 그죠? 그냥 이번 SS 트렌드를 얘기해줘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더 좋아요. 너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고 뭐 프라다를 입고 악마 같은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줘. 그럼 그 롤플레이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메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계속 요약을 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요약. 얘가 자꾸만 까먹거든요. 자기가 네. 한 얘기를. 네가 지금 막 얘기하는 걸 요약해서 해놓고 다음 문장 만들 때 요약본을 먼저 읽고 네가 예전에 한 얘기하고 맞는지 일관성을 확인해 보고 계속 얘기해. 뭐 이런 명령.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그것도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앉아서 옆에서 게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면 네.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AI를 하면 두 가지 경험하면 되게 좋아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게 네. 얼마나 얼마나 쉬운지, 두 번째는 근데 제대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 그 겸손함도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미래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기회 되면 이 채널에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바이브 코딩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실시간으로 2시간이면 게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박사님이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박사님 이야기 듣고 AI라는 신대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함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그런 또 그리고 또 마음도 하나는 생기고. 그 신대륙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설레인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면 먼저 가야 돼요, 거기에. 네. 남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네. 집을 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무 설레어요. 이게 아니었었는데 제 목표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막 절망하는 모습으로 제가 끝내려고 너무 그랬는데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